자, 우리 아가들 다음 주 시험이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다음 시간에 나가도 되지만 조금 마음이 급할까 싶어서 네, 일단은 앞부분 먼저 좀 찍을게요. 네, 22번, 23번 11월 달에 찾는 거 그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요지를 묻는 문제네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얘들아, 영상 들을 때마다 좀 이해가 좀 안 된다 싶은 거 항상 따로 물어보는 거 알죠? 알았어. 자, 간다. Who is this person? 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이 사람 누구야? 자, 옆으로 기울여진 이탈릭체를 쓰고 있다, 그쵸? 몰라. 혼자 생각하는 말인가, 그쵸? This is the question. 이건 질문이래요. 어떤 질문이냐면 all stories, 모든 이야기가 ask, 물어보는 질문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스토리든 웬만하면 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유도한다 이겁니다. 자, 가보자. 자, 그래서 it emerges. 그것은 나타난대요. 자, emerge 알죠? 나타나다, 출현하다. first, 먼저. 언제 발생해요? ignition이란 단어가 좀 나왔는데요. 이거 혹시 밑에 나오냐? 발화라고 적혀 있다. 그렇죠? 발화가 뭔지 알죠? 말하는 지점이죠. 발화의 포인트, 지점에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얘들아, 드라마 같은 거 첫 회를 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주인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드라마의 첫날, 드라마 1회 거기에서 그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간 조금 보여주는 그 모든 장면과 대화들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 주인공이 처음으로 발화하는 지점에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보자. 자, when the initial change strikes까지 끊고 strike가 원래 때리다 치다죠.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처음의 변화, 초기의 변화가 strike, 때릴 때 맥락상 여기서 strike는 발생하다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initial이란 단어는 초기의, 처음의이죠. 그러면 뭐뭐 할 때 처음에 어떤 변화가 드라마 속에서 발생할 때, 자, 프로타고니스트란 단어는 주인공이라는 약간 고급진 표현입니다. 주인공이요, 오버액트한대요. 오버리액트죠. 오버리액트, 과하게 반응하거나, 괜찮아요? 혹은 behave, 행동한대요. 어떻게요? in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고요. unexpected, 예기치 못한이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한대요. 자, 상황 정리 좀 해보자. 자, 드라마 첫 회야. 드라마 첫 회에서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끔 이제 장면을 표현을 해요. 감독이나 배우나 모두가. 그래서 이 사람 뭐야? 누구야 이거? 어떤 사람이야? 자, 이건 질문이에요. 모든 드라마 이야기들 같은 게 물어보는요. 자, 그것은 나타나죠? 초반에 처음에 대사 딱 칠 때 그 발화 지점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변화가 드라마 속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 주인공이 과하게 반응하거나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행동한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공이 얘들아 아주 평범한 사람은 주인공이 좀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과하게 반응하거나 조금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보통 많이 발탁이 되죠. 스토리상. 그렇죠? 자, 가보자. We sit up. 우리가 sit up이야. sit은 앉다인데 앉아서 일어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어나서 앉아 있는 상태.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sit이 앉다인데 sit up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앉은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이렇게 앉아 있는 느낌이야. 됐죠? 그리고 갑자기 자, 얘들아 여기 앞에 we are 정도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아니면 잠깐만, 위아래 생략됐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보시면 봐봐요. attentive가 형용사잖아. 뭔지 아세요? attent를 잘 하는 이니까 이거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거거든요. 그럼 봐봐.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근데 갑자기 형용사 덩어리가 나온 거야. suddenly는 attentive를 꾸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콤마 찍고 지금 여기 보시면 sit up 다음에 콤마가 있죠. 그럼 요런 거는 우리가 보통 분사구문 빙이 생략됐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촬영을 조금만 할게요. 네,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네. Who is this person? 지금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 줄이랑 같이 봤었던 그 기울인 글자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맨날 이제 작은 따옴표 달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주인공이 이상한 발화나 이상한 행동을 했다 보니까 일어나가지고요. 우리가 갑자기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뭐야? 이 사람 이것과 같이 행동하는 이 사람 누구야? 이건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 누구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question, 그 질문이 그때 re-emerge니까 다시 나타난대요. Every time은 할 때마다 모든 시간이란 뜻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time을 꾸며주시면 됩니다. Every time은 사실 부사예요. 할 때마다. 그래서 time 뒤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이 문장 다시 할게요. 이 질문은 다시 나타납니다. 뭐 할 때마다 주인공이 is challenged 도전받게 될 때마다 뭐에 의해서 by the plot 줄거리에 의해서 주인공이 도전받는 모든 상황일 때마다 그 질문이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줄거리상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일 때 약간 독특하게 행동하거나 독특한 말을 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자 우리가 머릿속에 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 상황이 다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and를 기준으로 compelled하고 자 이거 pp고 challenged가 pp죠? 이렇게 pp끼리 병렬이고 compel이란 단어는 강요하다예요. 그래서 to make 잠깐만 오케이 다시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질문이요 그때 다시 나타난대요. 자 그 질문은 방금 앞에서 했던 그 질문입니다. 뭐 할 때마다 나타나냐면 주인공이 도전받게 되는 상황이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줄거리상. 그리고 선택을 만들라고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야. 약간 난관에 처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마다 이제 약간 조금 특이하거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이 행동을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겠죠. 얘 왜 이렇게 행동해? 얘 이런 사람이야? 얘 누군데 도대체? 이런 식으로 됐죠? 계속할게요.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좋은가요? 자, in the narrative. narrative는 이야기란 뜻이고 이야기의 everywhere 모든 곳에서 잠깐만. 여기서 everywhere이 주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사입니다. 부사. 그러니까 원래 얘들아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거는 부사적 정보잖아. 부사적 정보. 그렇죠? 그래서 everywhere in the narrative. 이야기 속에 어디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That the question is present. 그 질문이 present는 형용사로 존재하는이죠. 존재하는. 다시 그 질문이 존재하는 이야기의 모든 곳에서 괜찮아요? 가보자. 독자나 혹은 viewer 시청자가 will likely be engaged. 자 여기서 be engage란 단어가 이제 참여하다, 관여하다, 몰입하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수동태 쓰여졌죠? 자, likely는 아마도란 뜻입니다. 다시 해석할게요. 자, everywhere 이 문장 주제 문장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자, 지금 이 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 것 같냐? 지금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question 이거거든? question 맞죠? 그리고 또 question 그치? 그럼 이 질문이 지금 여기서 뭐였어? 이 사람 누구야? 이 주인공 뭐야? 이 주인공에 대한 정보 여기가 이제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위에서 6번째 줄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everywhere 어디든지 이야기 속에 어디든지 자, 어떤 이야기야? 그 질문이 존재하는 자, 그 질문 뭐라고? 그 질문은 그 주인공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인공에 대한 어떤 궁금증. 얘 왜 이러지? 얘 뭐지? 얘 누구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질문이 존재하는 이야기에 어디든지 독자나 시청자들은 아마도 몰입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그 스토리에 독자들이 몰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좀 묶어보자. 자, 묶어서요. 주인공에 대한 자 적어봐. 주인공에 대한 지속적인 궁금증 유발. 요게 있어야 지금 독자들이 독자 혹은 시청자라는 표현을 쓰죠. 독자 혹은 시청자의 몰입 유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where the question is absent. 자, absent 나올 때마다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단어죠. 보시면 absent는 부재하는이고요. present는 존재하는이죠. 자, 그래서 요거 맥락상 항상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됐죠? 그리고 지금 where이란 단어를 요거는 좀 동그라미를 좀 쳐야 될 것 같아. 자, where the question is absent니까 여기서 where는 조금 특수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나는 적어볼게 얘들아. 처음부터 다시 할게. 자, where이라는 단어는 의문사로 쓰이면 어디에 라는 뜻이고 관계 부사로 쓰이면 뭐뭐하는 이라고 선행사를 수식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건 사실 우리 교과 과정에 속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where이 접속사 뜻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곳에서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해석해보니까 요즘 접속사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 자, 그러면 뭐뭐하는 곳에서 라고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밑에서 6번째 줄 끄트머리입니다. 자, where the question is absent. 그 질문이 부재하는 곳에서는 자, 그 질문이 뭐야? 이 주인공 뭐지? 누구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안 드는 상황이야. 스토리를 보거나 이제 시청하거나 읽거나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이 부재하는 곳에서는 그리고 사건들이 이벤트, 드라마의 사건들이 move out,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것의 narrative beam, 이야기의 narrative, 빔이 뭔지 알죠? 빔 쏘는 거, 빛 같은 거예요. 빛, 줄기처럼 나오는 빛. 그런 곳에서는 자, 이렇게 where이 여기까지 갖고 오네요. 자, where이 시작이 지금 where의 시작이 여기서부터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요 빈까지입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는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래서 그 질문이 부재하고 그 드라마의 사건들이요. 그것의 이야기의 빗줄기, 빗줄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의 어떤 빛 같은 게 있는데 그 사건들이 좀 약간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과 좀 어긋나는 듯이 굳이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굳이 이런 상황을 연출해야 되나? 싶은 상황으로 약간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 이거야. 주인공이 부자인데 굉장히 또라이야. 근데 그 부자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똥 누는 장면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는 드라마의 사건과 드라마의 이야기적 흐름과 전혀 무관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주인공에 대한 짐작을 하게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굳이 쓸데없는 장면을 내보낸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때 그들은 at risk, 위험에 있게 돼요. 어떤 위험이냐면 becoming detached. detach란 단어를 또 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etach라는 단어는 떼어내다예요. 떼어내다. 그러면 지금 become이란 단어는 이형식 동사 쓰는 거 알죠? become. 그래서 그 뒤에 형용사로 detached 느니까 분리된. 괜찮아요. 다시.
자, 지금 이야기가 주인공에 대한 재미난 정보를 전혀 주지도 않고 막 흐름도 좀 이상하게 흘러가요.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될 장면 같은 거 보여주고 있죠. 그럴 때는요, 그들이 위험에 놓이게 돼요. 어떤 위험이요? 분리되게 되는 위험이요. Perhaps 아마도 심지어는 bored, 지루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까지 괜찮아요? 독자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 굳이 우리가 이 부자의 그냥 똥 누는 장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혹은 잠자는 장면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코 고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 별로 내용상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장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게 되면 약간 좀 스토리가 좀 루즈해지잖아. 좀 재미없죠. 전개가 좀 느리다는 느낌이 좀 들겠죠. 그래서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가겠습니다. 만약에 there is a single secret, 유일한 비밀이 있다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유일한 그 비밀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믿는데요. I believe 뭐라고? It is this. 이게 그거라고. Who is this person? 자, 이 말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자 봐봐. 지금 요 말, 요 문장 다시 봐봐. 지가 생각했을 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 근데 이거 조금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자, 비밀이란 단어잖아. 비밀. 그렇죠? 근데 비밀은 뭐에 대한 비밀인지 지금 나타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치사투가 왔잖아. 그치? 그래서 동명사 형태 쓰고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스토리텔링 뭔지 알죠? 그냥 말 그대로 이야기 말하기죠. 스토리 전달하기죠. 스토리 전달하기. 그래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스토리를 재밌게 전달하는 그 비밀, 유일한 비밀이 있다면 나는 믿는데요. 이것이 그것이라고. 그것이 이것이라고. 그 비밀이 이것이라고. 이것이 뭐라고?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this는 요 밑에 있는 who is this person 이겁니다.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뭐야? 이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스토리라는 걸 전달하는 모든 장르 있죠.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스토리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더 재밌게 만들려 그러면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계속 궁금하게 여기고 주인공이 어떤 사람일지를 추측하는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니면 from the perspective 관점에서 캐릭터의 관점에서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인칭 관점으로 묘사를 하면 영화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얘들아. 그치? 뭐라 그러더라? 느와르 장르라고 하나? 느와르 장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그 주인공 등장인물 자체의 관점에서부터 내가 누구지?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독자가 짐작하게 하던지. 그쵸? 그래서 그것이 드라마의 definition, 정의다. 그리고 그것의 electric city는 전기잖아. 전기이자 heartbeat, 심장 박동이자 fire, 불이래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라는 걸 정의 내리기 위해서는 주인공에 대한 지속적인 궁금증 유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야 독자들이 더 재밌어 한다 이 얘기죠. 그럼 답이 바로 나오네요. 요거죠. 됐죠? 5번 체크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고 주인공에 대해서 자꾸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더 재밌지. 자, 이번에는 23번 지문 가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셔터 뭔지 알죠? 카메라 셔터 같은 거 찰칵하는 그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는요? 왜 내려가노? 셔터 속도는요. refer to. 자, refer to 뭔지 아세요? 언급하다 이거죠? 이거 많이 나왔죠? 알아야 돼요. 자, 셔터 속도라는 건 언급합니다. 뭐를 언급하냐면 카메라 셔터의 속도를 언급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And behavior profiling. 행동 프로파일링에서는 프로파일을 그냥 이제 프로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프로파일링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해석하는 방법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하여튼 행동을 프로파일로 이제 작업하고 모아가지고 분석하고 통계하고 이제 예측해보고 막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행동에 관한 거.
그래서 behavior profiling, 그 행동 프로파일링에서는 그것이 지칭한대요. 뭐를 지칭해요? 아이리드의 스피드. 자, 아이리드는 눈꺼풀이에요. 원래 리드가 약간 덮개 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그 눈꺼풀의 속도를 언급한대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자, 행동 프로파일링이라는 거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행동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행동인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셔터 스피드라는 거는 눈꺼풀의 속도를 말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조금만 더 가볼까? 그래서 when we blink. 자, 그럼 우리가 blink란 단어는 깜빡이다 라는 뜻입니다. 깜빡. 우리가 깜빡일 때 we reveal, 우리가 드러낸대요. 뭐를 드러내요? more than, 더 많은 걸 드러낸대요. just blink rate. 자, blink는 깜빡거리다고요? rate는 비율이죠? 여기서 명사로 쓰였구나. 깜빡임의 비율보다 더 많은 걸 드러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무슨 얘기했냐면 행동 파일링이라는 거는 어떤 것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과 관련된 분석이나 예측을 하는 게 행동 프로파일링이죠. 그럼 거기서 지금 눈꺼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는 속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시를 들고 있냐면 우리가 깜빡깜빡거릴 때 실제로 우리가 드러낸대요. 어떤 행동적인 어떤 어떤 무슨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그 눈을 깜빡거리는 비율보다 더 많은 걸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야 될 게 뭐예요? 깜빡깜빡거리는 게 도대체 뭐를 나타내는데? 그럼 깜빡임의 비율, 깜빡임의 혹은 비율 혹은 속도? 그 이상을 나타낸다는 거는 눈을 깜빡인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해? 라고 짐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장에서 알려주는지 보겠습니다. 변화가요. In the speed of eyelid. 그 눈꺼풀의 속도에 있어서의 변화. 얘들아, 눈꺼풀의 속도가 결국엔 눈 깜빡깜빡하는 그 속도를 말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 속도의 변화가 can indicate, 나타낼 수가 있대요. 뭐를요? important, 중요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대요. 이거 사실 앞문장하고 거의 맥락상 비슷한 느낌인 거 알겠죠? 그래서 눈꺼풀의 속도가 깜빡깜빡거림의 속도가 더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대요. 자, 일단 중요 문장 치고 들어가자. 그게 뭐냐면 땡땡 해가지고 요거 세미콜론, 즉 어떤 거냐면 셔터 속도가, 자, 여기서 말하는 셔터는 계속 눈꺼풀 깜빡깜빡 그걸 말합니다. 셔터 속도가 measurement, 측정이라는 거죠. 측정 혹은 척도라는 뜻입니다. fear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눈꺼풀을 깜빡깜빡거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속도가 두려움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나온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계속 가보자. 빈칸 후보로 이 부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줘야 되죠. 눈꺼풀을 깜빡깜빡거리는 그 속도가 두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대겠죠. 예시 바로 들어옵니다. 괜찮죠? 예를 들기 직전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방금 그게 주제문이었던 겁니다. 계속 가보자. think of, 생각해보래. 뭐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래. 어떤 동물이냐면 that has, 가지고 있는 동물이요. reputation 이란 단어 아세요? 자, 이거 평판이죠? for being fearful. 그러니까 겁이 많은. 자, fearfully 겁 많은, 겁이 있는, 겁먹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겁먹은 것, 자, 동명사 being, 겁먹은 것에 대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한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겁이 많은 동물로 여겨지는 동물 하나 생각해봐라 이거죠. 난 모르겠는데 뭐지? 자, 계속 가봐요. 치와와래요. 치와와. 자, 치와와 뭔지 한번 찾아보자. 아, 개의 한 품종이구나. 아, 귀여워. 이렇게 생긴. 뭔가 되게 귀엽다, 그쵸? 이거 봐봐, 너무 귀엽다.
네. 치와와인데 치와와 그렇대요. 자, 가보자. 치와와가요. might come to mind. 자, come to mind는 이거 교과서에 종종 나온 적 있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왔다니까 떠오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come up with 들어봤죠? come up with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와와가 생각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치와와가 그럼 뭐의 예시인 줄 알겠죠? 그 겁이 많은 걸로 유명한 친구인 거죠. 그래서 in mammals 포유동물의 경우에 자 mammals 포유동물이죠. 포유류 새끼 낳는 동물들 포유동물들의 경우에 because of evolution 자 evolution 진화죠. 진화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이 will speed up 스피드를 굉장히 업하고 있대요. 괜찮아요? 위에서 to minimize amount the amount of time 시간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자 일단 잠깐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포유동물의 일반적인 경우를 좀 설명을 할 건가 봐요. 치와와도 개니까 포유동물이죠. 그렇죠? 동물들의 경우에 포유동물들의 경우에 진화 때문에 우리의 눈꺼풀이요 속도를 높일 거래요. 자 속도를 높일 거래요. 속도를 높일 거래요. 그러면 깜빡깜빡 더 많이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자 미니마이즈 이런 건 항상 조심하시고 시간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괜찮죠? 무슨 시간의 양을 줄여야 돼? That we can't see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이요. 뭐를요? 다가오는 predator. 자, approach가 다가오다니까 다가오는 포식자. 그러니까 다가오는 포식자를 볼 수 없는 그 시간을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의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겁니다. 눈을 감은 상황에서는 뭐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더 빨리 그 깜빡깜빡 거린다 이거죠. 포식자를 봐야 되잖아. 그죠? 속도를 더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뒤에 보겠습니다. 더비더비 구문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보자. 더비고급, 더비교급인 것 같고 잠깐만 여기서 어법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영작으로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대곡고 아가들은 서술형이 없지만 도원고 아가들은 요거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요 문장이라도 조심 좀 해주세요. 지금 요 문장입니다. 서술형. 쌤이 더비더비 구문 나올 때마다 항상 외우라고 하잖아. 그쵸? 그럼 the great 자 이거 보세요. 여기까지가 자 또 밑줄 쳐봐. an animal이 주어고요. is가 동사예요. is experiencing 이라고 지금 진행형 쓰고 있죠. 근데 보시면 experience가 경험하다라는 뜻인데 경험하다의 지금 목적어가 뒤에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경험하다 뒤에 있는 목적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앞으로 약간 도치가 된 상황입니다. 됐죠? 그러면 원래 experience 뒤에 요게 들어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려움의 degree는 정도죠. 그렇죠? 근데 더비더비 구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크게 두려움의 정도가 더 클수록이라는 거죠. 다시 더비더비 구문은 뭐뭐 할수록 뭐뭐 해지다죠. 근데 약간의 도치가 발생한다는 점 항상 조심하세요. 다시 해석해보죠. 더 크게 두려움의 정도를 더 큰 두려움의 정도를 한 동물이 경험하고 있을수록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의 정도를 동물들이 경험하고 있을수록 the animal 그 동물은 is concerned with 걱정한대요. 뭐에 대해서요? 자, 여기서 concerned는 걱정하게 되는 입니다. 그 approaching 다가오는 포식자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 구조를 하자면 지금 요 문장만 정리를 하자면 동물들이 두려움이 더 클수록 어떻다? 걱정 포식자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한다 이거죠. 포식자에 대한 걱정 더 많이 한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자, 계속 가볼게요.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거 greater 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더 크다라는 거는 더 작은 걸로 장난질할 수 있잖아. 그렇죠? 더 more도 마찬가지로 더 많다라고 표현했으니까 less 같은 걸로 장난질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 그 밑에 줄 밑에서 5번째 줄 가겠습니다. In an attempt 시도죠. attempt 시도 속에서 뭐 하려는 시도예요? To keep 자, keep은 기본적으로 오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지금 I가 목적어, open이 목적 보어로 형용사가 나왔죠. as much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많이이죠. 가능한 한 많이. 거꾸로 해석해 볼게. 가능한 한 많이 눈을 오픈하려고 유지하는 시도로서, 시도 속에서. 여기까지 괜찮죠? 가능한 한 많이 오픈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쵸? 눈 뜨고 있어야 되지. 그치? 눈 감는 순간이 있으면 그 포식자를 못 보게 되니까 가능한 한 많이 눈을 오픈하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괜찮죠? 자, 그 밑에 줄 아이리드 눈꺼풀은 오호 요 단어 조심하세요. 비자발적으로 스피드를 업한대요. 자, involuntarily. 자, voluntary라고 하면은 자, in을 빼는 거죠. 그러면 자발적으로란 뜻입니다. 근데요, in이 붙었잖아, 그치? in이 붙었으면 비자발적으로. 자, 자기가 자발적으로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라는 표현인 거죠. 이거는 별표급입니다. 비자발적으로. 이게 뭐라고?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눈꺼풀이 속도를 높인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얘들아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는 속도를 왜 높여야 되는지 알겠죠? 얘들아 눈꺼풀을 천천히 꿈뻑꿈뻑 하는 상황은 잠 올 때 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포식자 잘 못 봐요. 그쵸? 자 계속 가볼게요. 스피드 속도는 자 when it comes to 이 말 들어봤죠?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고 행동에 관해서 behavior 속도는 거의 항상 fear 두려움과 equal 동일하다. 우와. 자 여기서 좀 조심해. 다시 해석해 줄게. equal. 자 다시. 얘들아 이거는 진짜 봐봐. 그 두려워하는 상황이잖아. 두려움이 많아. 두려움이 많으면 사람이 느긋할 수가 있냐? 느긋할 수 없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느리다. 이것은 행동에 관해서 이 속도라는 거는 거의 항상 두려움과 동일하다 이겁니다. 즉 속도가 빠르면 두려움도 많은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이해되죠? 그렇잖아. 우리 인간도 똑같은데 뭐 맞지? 그치? 오케이.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인간 얘기를 하네요. 희한하게. 자, 인간의 경우에요.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다면 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눈꺼풀이요. will 할 겁니다. do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할 겁니다. 자, 똑같은 이런 걸로 장난질 할 수 있으니까 as the 치와와 처럼 같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s. 인간도 두려운 상황에서는 치와와 같은 똑같은 식으로 눈꺼풀을 깜빡깜빡 거리는 속도를 빨리 할 거다 이거죠. 됐죠? 즉, 자 세미콜론 즉 그들은 인간이죠. 인간은 감고 뜰 거다 더 빠르게. 됐죠? 그렇네. 얘들아 별로 안 어려운 지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엔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적어보세요 얘들아. 눈을 깜빡이는 속도. 이게 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두려움. 그래서 눈을 빨리빨리 깜빡깜빡거리면 속도가 빠르면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걸 나타낸다 이거죠. 됐죠? 근데 이거를 이제 눈 깜빡임을 초반에 뭐 카메라 셔터 같은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쌤이 중요 문장 친 거 그 부분 두 개가 요거 하고 지금 요거 equal 조심하세요. equal 속도가 두려움과 동일하다. 자, 요 부분을 빈칸 후보로 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